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추천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국 선생님인데요. 변호사이세요. 그리고 전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양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전통 의술 덕분에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다. 중국, 일본, 북한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대체의학을 인정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만 엄격한 틀을 뒤 제도권 의료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설정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뺏고 치료 권한을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주는 현행 의료법은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잘못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전통 의술은 인정돼야 한다. 네, 이렇게 소개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아 시인이시죠. 세계 생명 평화 포럼 이사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말씀은 허준 시대에 이미 허임이라는 위대한 천재 생명 과학자가 활동했다. 그는 뜸과 침의 명인이었다. 침구과학은 우리 몸을 약창고라고 주장한다. 수술이나 약물 따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건드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쑥봉과 불만 붙여주면 몸 자신이 스스로를 치료한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침은 대병겁과 악질만세, 악독한 질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란 뜻이 되는데요. 그 시대에 후천개벽 시대 생태계 파괴와 오염과 멸종, 기후변화, 온난화와 간빙기가 어섞여 몰아쳐올 것이라는 대혼돈의 위기 시대의 미학, 생명과 생태미학의 대중적 표현 근거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생명의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챕터가요. 제3장인데 침구사는 병 낫는 재미에 산다. 김남수 어르신이시죠? 침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양으로 침뜸을 공부하고 익혔다. 식솔들의 가벼운 병은 의원을 부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의술, 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이 나서 몸을 벌벌 떠는 손녀를 데리고 나에게 왔다. 나에게라는 거는 김남수 어른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녀는 몸이 마르고 핏기도 없는 것이 아주 허약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사정을 했다. 이 애를 살릴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어느 도립병원의 원장을 지내고 정년 퇴임한 뒤에는 동네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였다. 중학교 1학년인 손녀는 종합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이름난 전문의는 다 만나본 터였다. 그러나 손녀를 고칠 방법이 거기에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제2대학의 피교수가 소개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피교수는 뜸으로 디스크가 완치되고 난 뒤 주위에 병이 든 사람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뜸을 권하는
자칭 뜸의 전도사였다. 나는 손녀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물었다. 잘 먹는 음식보다 안 먹는 음식이 더 많지요? 할아버지는 손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는 안 먹고 못 먹는 음식 투성이다. 음식을 많이 가리고 편식하는 습관이 병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조혈 능력이 감소하는 병으로 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즉 특히 혈소판의 양이 감소한다. 혈소판이 부족하면 각종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피가 났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고 감염성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녀딸이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의사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 더 답답합니다. 기껏해야 수혈해서 피를 넣어주는 방법뿐이니 의학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쓰는 어떤 의술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통 의술이건 현대의학이건 다 마찬가지지요. 눈으로 병의 원인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현대의학은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력해 줄 수밖에 없고, 방어가 최우선인 전통의술은 시간을 다투는 공격엔 약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같은 의술자로서 의사 할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의술자로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뇌를 다쳐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 엉망으로 처참한 몰골이 된 환자, 급작스럽게 죽는 사람 등 그렇게 심각한 환자를 보고서도 별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할 때마다 그대로 보따리를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병을 보고도 고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의술자란 말인가. 고칠 방법이 있건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휩싸여 허탈해지곤 했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침뜸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보고 들은 기억도 있고 늙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생께서는 뜸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분이라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제 손녀를 고칠 방법은 뜸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판단하셨어요.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고 더구나 혈액에 이상이 생긴 병에는 뜸이 최고의 의술이다. 뜸은 세포에 활력을 주고 혈액순환을 크게 도움은 물론 혈액의 성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에 일본 의학계에서 연구하여 밝힌 바 있듯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뜸을 뜨면 적혈구와 백혈구가 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도 늘어난다. 따라서 혈액 속의 면역물질도 늘어난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 속의 혈소판이 모자라 몸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지혈이 되지 않아 피가 점점 모자라게 되는 병이다. 그러니 혈소판을 증가시켜주는 뜸이야말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보세요. 그저 쑥 말린 것에 지나지 않는 뜸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차차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수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손녀는 초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출혈이 시작됐다. 거의 2달째 출혈이 조금씩 계속되고 있었다. 이럴 때는 지혈이 먼저다. 자궁 쪽의 출혈은 생식기를 주관하는 간에서 다스리니 엄지발가락 발톱 안쪽 모서리 옆에 간의 경락인 족골은 간경이 시작하는 대둔에 뜸을 떴다. 대둔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일반적인 자궁 출혈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러나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에 문제가 있으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출혈이 멈출 터. 그때까지는 침을 놓은 자리에서 피가 나와도 쉽게 그치지 않는다. 지혈을 하면서 피 만들기도 함께 해야 한다.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생산 공장이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만들고 혈액도 만든다. 병을 이길 수 있는 각종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공장이다. 그러므로 제약 공장인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치료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도 재료가 없으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없다. 제약 공장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원료는 바로 음식. 음식을 잘 먹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치료다. 우선 혈액을 저장하고 소독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해야 했다. 그래서 간에 기가 흘러드는 간유혈에 뜸을 떠서 피를 맑게 하고 발등, 발몸 뼈 앞쪽에 있으면서 간에 원기가 흐르는 태충혈에 뜸을 떠 간의 혈액 저장 기능을 활발하게 했다. 피 만들기는 비가 주관하는 바, 비에 기가 흘러드는 비유를 써서 비를 튼튼하게 했다. 생식기에 탈이 나면 폐도 탈이 나기도 쉽고 그에 따라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폐유혈로서 폐를 튼튼하게 했다. 혈액이 부족하면 심에 부담이 가고 열이 난다. 그래서 심을 보위하는 심포의 경락인 수거름 심포경의 내관, 심을 돕고 열을 다스렸다. 자궁에 탈이 났으니 간과 비와 신의 세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을 써 간비 신을 도와 자궁을 치료했다. 또한 배꼽 양옆에 대장에 기가 모이는 자리인 천추, 자궁의 기혈을 원활하게 하고 한편 몸 전체의 균형을 이루어야 했기에 소녀는 기는 지나치게 상승되고 혈은 하강된 상태였다. 그래서 양다리 삼리혈과 지나치게 상승된 기를 끌어내리고 양팔의 곡지혈로 혈을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배 중환혈에 뜸을 떠 잘 먹게 함으로써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게 했다. 할아버지는 뜸 치료를 받고 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소녀는 자신이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침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중생이라면 보통 침이나 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몸을 움츠리는데도 말이다. 그런 손녀를 보고 할아버지는 더 안쓰러워했다. 얘야, 뜸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단다. 힘내자, 힘내서 해보자꾸나. 할아버지 응원에 나도 가세했다.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뜸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죠? 소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다음날 소녀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나타났다. 함께 온 할아버지는 뜸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다면서 조금 들떠 있었다. 소녀가 발에 열이 나지도 않았고 잘 잤으며 아침에도 가뿐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밤새 소녀를 지켜보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다며 좋아했다. 8일째 되는 날 소녀는 출혈이 멈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이제 너는 살았다며 소녀를 붙들고 뛸 듯이 기뻐했다. 지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피 만들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약 공장인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원료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피는 저절로 만들어지니 한시는 놓음셈. 이제부터는 음식의 섭취와 소화를 돕는 일만 남았다. 나는 손녀와 할아버지와 부모에게 뜸 뜨는 방법을 익히게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에서 꾸준히 뜸을 뜨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뜸이 손녀를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옛날에 현대의학의 시조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약으로 낫게 할 수 없으면 쇠로 치유하고 쇠로 낫게 하지 못하거든 불로 치유하며 불이 낫게 할 수 없다면 고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쇠는 수술 장비고 불은 레이저쯤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새는 침일 수 있고 불은 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련한 의사답게 벌써 나름대로 뜸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뜸은 결국 몸에 작은 화상을 입히는 것, 화상으로 인한 화상독에 의해서 인체에는 약효가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흡수된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동안 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집에서 뜸을 뜨기 시작하고 보름 뒤 할아버지는 종합병원에서 손녀의 혈액 검사를 하고 나에게 보고를 하듯 들렀다. 글쎄, 얘를 데리고 혈액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뜸자리를 발견하곤 벌쩍 뛰지 뭡니까? 피가 나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는 환자에게 어떻게 상처를 낼 수 있느냐면서 말이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알 만큼 아는 의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머쓱해서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또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기만 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모두 지난번 검사 때보다 증가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꿀먹은 벙어리인 양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현대의학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난치병으로 취급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겠지만요. 할아버지는 이미 뜸을 믿고 있었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뜸의 위력에 다시 한번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뒤로 6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뜸으로 손녀를 고쳐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수혈해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악화된 손녀를 살려낸 것이다.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인가 다름없이 나온 날 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데리고 나에게 인사차 들렸다. 그 손녀의 부모는 기쁘고 고맙다는 인사말 끝에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해가 커서 시집갈 때 꼭 주례를 서주세요. 나는 기쁜 마음이 기꺼이 응낙을 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소녀가 교내 응변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할아버지가 소식을 전해준 뒤 소식이 끊겼다. 손녀가 커서 시집을 가고도 남았을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하지만 섭섭하진 않다. 환자들에게는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사실은 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T세포. T세포라고 하는 것은 대식세포라고 해서요. 우리 몸속에 필요하지 않은 균들을 잡아먹는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는 뭐 세균도 있죠. 근데 그 균형이 상실됐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만성병에도 좋고 또 만성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갑자기 만성병에도 좋고 급성병에도 좋고 또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살을 찌우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훌륭한 뜸인데요. 여러분, 이래도 뜸 안 하시겠어요? 뜸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면역력 강화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혈구, 백혈구가 적절히 있고 또 그 혈소판이 있는 것이 면역력 강화의 최고의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가 기승하는 이 시기에 열심히 뜸을 뜨시면 결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황병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는 이미 이런 대체약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런데요. 정통 의술을 굉장히 접목시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곳에서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민의 건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